소리 다 잘 들리나요? 네, 시작해주세요. 예비고1 여름방학 올바른 선행 설명회를 맡게 된 이규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 경북과학고등학교 조기 졸업하고요. 성균관대 수학과 졸업해서 현재는 압구정 센티움에서 현대고 친구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수학 과목만 그리고 특히 선행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서 그 초등 의대반 이렇게 해가지고 5학년 친구가 미적분 문제를 막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와 이거 부모님들 보시면 되게 혼란이 있겠다 이런 생각 좀 했거든요. 우리 애는 아직 그 정도까지 못 나갔는데 나는 좀 늦은 거 아닌가, 우리 애는 좀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설명회가 어머님들한테 약간의 가이드라인 같은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떤 방식으로 선행을 해야 된다 이런 방법론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요. 일단은 고등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요거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지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수학이 뭐 양이 많아졌다, 어려워졌다 해도 사실 어머님들 공부하실 때랑 비교해 보면 양이 정말 줄었거든요. 일단 빠질 거 다 빠졌고요. 뭐 제 입장에서는 빠지면 안 되는 것도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양 자체, 개념 양 자체는 되게 줄었거든요. 근데 이게 출제자 입장에서 뭐를 의미하냐면 내일 문제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전에는 쉬운 파트의 문제들이었는데 지금은 변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문제의 난이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수학 과목의 특수한 상황이죠. 유기적 흐름을 띠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오른쪽에 띄워놓은 것처럼 중등 수학부터 시작해서 수학상, 수학하, 수학 1, 2, 미적분을 순서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다른 과목보다 수학이 엄청 세거든요. 만약에 우리 애가 수학하까지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수원 수투를 안 하고서는 미적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유기적인 흐름 때문에 수포자 이런 것도 많이 생기는 거고요. 자, 근데 분명히 중등 수학을 잘 끝낸 친구들 많을 거예요. 우리 애는 계속 중등에서 A 받아왔고 90점 받았고 그래서 선행도 조금씩 했어요. 그런데 고등 과정 들어가면 왠지 모르지만 4등급, 5등급 받고 좀 부끄러지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요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사실 중등이랑 고등에서 내는 문제 출제 방식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거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 드리는 게 3 더하기 5는 8이라는 수학적 등식을 가지고 중등 문제랑 고등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설명드리거든요. 자, 요 등식을 가지고 중등에서 문제를 낸다고 하면 요런 식으로 조금 낼 거예요. A가 3이고 B가 5일 때 A 더하기 B가 얼마야? 요런 식으로. 요거는 그냥 이거를 처음부터 읽어보면서 결과 내면 되는 거니까 정말 생각을 요하는 게 아니라 개념이 잘 돼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를 고등 과정에서 넘어오면요. 저기서는 분명히 결과였는데 요 결과였던 친구를 맨 처음으로 올려버려요. 요거를 먼저 가르쳐 주는 거죠. A 더하기 B가 8이야. 그래 놓고 다시 A가 얼마인지를 묻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랑 요거의 정말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A가 3이고 B가 5라고 명시를 해주고 정해놨거든요. 다른 경우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A 더하기 B가 8이니까 1, 7도 되는 거 아니야? 2, 6도 가능한데처럼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하나로 제한하기 위해서 가나 조건을 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가나 조건을 해결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보통 추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평가원에서 문제를 만들고 출제를 할 때요. 이 추론 능력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고등 모의고사가 결국에는 고등 내신까지도 참고돼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문제 출제 방식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고등교육 과정이 어려운 건 단순히 양이 많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난이도 자체가 조금 올라간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수학의 유기적인 흐름 때문에 내가 수학 상하 외에 다른 것들을 못했으면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제 출제 방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고려하지 않고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중등이랑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조금 어긋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익숙하게 하려고 저희가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하고 선행을 하는 거겠죠. 지금부터는 어떤 방식으로 좀 선행을 해야 되는지 요거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일단 제가 현대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가져왔거든요. 대부분 학교가 이렇게 좀 비슷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잘 보면 1학년 때는 공통수학, 수학 상하를 이렇게 배우고요. 2학년 때는 수학 1, 2에다가 확통기하를 지금 선택으로 잡아놨고, 3학년 때는 미적분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이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내가 3학년 1학기, 2학기 때 성공적으로 미적을 잘 마무리하려면, 또 수능도 있잖아요. 그쵸? 그걸 전부 다 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당연히 내가 이거를 여름 혹은 2학년 앞까지는 미적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때쯤까지 미적을 보려고 하니까 뭐가 걸리냐면 2학년 현행이 걸려버리는 거거든요. 2학년 현행이 분명히 수원 수투를 할 텐데, 심한 학교들은 요 수투를 2학기 때 배치하는 게 아니라 수원 수투를 그냥 1학기 때 같이 배치해버려요. 세화 요고 같은 학교들 여기 배치를 해버리니까 학생 입장에서 진짜 부담이 크죠. 그래서 이 수원 수투도 당연히 미리미리 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딱 정해드릴 수 있는 건 최소 1년 1년은 조금 빠르게 움직이셔야 유리하다는 거죠. 그럼 일단 지금 요 설명이 듣고 있으신 부모님들은 보통 예비고일 학부모님들이실 거니까 제가 일단 여기에 집중하라고 이야기 드릴게요. 수학 상하죠. 지금 예비고일 여름방학 시즌에는 요 일단 수학 상하 정도는 확실히 공부를 해놔야 도움이 된다는 거죠. 물론 내가 이미 수학 상하를 했어. 그러면은 본인의 수준에 맞게 수원, 수투, 미적 공부할 수 있겠죠. 근데 조금 안 된, 내가 좀 불안한 친구들은 일단은 다른 거는 괜찮아요. 다른 거 일단 생각하지 말고 수학 상하라도 확실히 잡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계속 확실히란 단어를 쓰잖아요. 선행을 확실히 한다. 선행을 확실히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가 현행 과정을 띄워놨는데 당연히 저희가 선행은 현행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현행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개념 정리, 유형 공부가 있고 그 위에다가 문제 구조 분석, 흔히 말해서 고난도 문제나 심화 문제 푸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얹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현대고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현대고 기준을 좀 이야기 드리면, 현대고는 지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부교재를 만들어서 그 부교재 안에 보면은 모의고사 4점짜리 문항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문항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한 번에 막 푸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러 번 고민하고, 아 이건 이렇게 되는 거구나를 계속 생각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행 때는.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당연히 개념이랑 유형 공부가 착실히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행에 딱 들어가서 그제서야 개념이랑 유형을 당연히 공부하면 너무 늦겠죠. 이걸 해야 되는데 고난도 문제들 점수 따려면, 그죠? 그래서 선행 때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이 파트에서 개념이랑 유형을 조금 늘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 정리를 착실히 하고 구멍 없이 해야 위에 유형 공부 얹고 그 다음에 문제 구조 분석, 좀 고난도 문제들을 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선행하실 때도 좀 고난도 심한 문제 건드리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당연히 여기 두 개 있는 개념 정리랑 유형 공부예요. 제가 지금 저기 개념 정리 밑에 개념서랑 유형서라는 말을 추가해 놨거든요. 뭐 이런 사례들이 있겠죠. 우리 애는 개념 원리 미적분을 한번 다 봤어.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 개념 원리 미적분만 봤다고 하는 건 개념 정리가 거의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어떤 물건을 사서 설명서를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그 물건을 뭐 다 이용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설명서를 보고 코드 꼽아보고 버튼 눌러보고 고장도 내보고 해야 내가 이 물건 이용해봤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단순히 개념서만 보고 아 나 이거 개념을 한번 봤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개념서랑 그렇게 크지 않은 유형서라도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꼭 같이 보면서 개념을 정리해 주셔야 그게 개념 정리가 된다는 거죠. 어떤 개념을 이런 상황이 쓰는 거구나, 이런 문제에서는 이런 쓰는 거를 본인이 정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이 유형서란 이야기를 유형 공부에 요런 상황, 요 정도 두 권의 책을 완벽히 뗀 상황이 됐을 때 그 위에다가 조금 어려운 센이나 고정이 같은 조금 볼륨 큰 친구들을 넣어서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개념과 유형 위주 학습 필요한 거 아까 계속 이야기 드렸어요. 당연히 밑에 있는 파이가 커져야 위에 뭔가를 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들 위에서 일단 선행할 때는 요거를 확실히 하겠다. 그 볼륨 낮은 유형 문제집, 볼륨 적은 유형 문제집이랑 개념서에 있는 문제들요, 거의 다 내가 혼자 풀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내가 그래도 이 과목은 한번 선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두 번째가 이 확실한 반복이에요.
결국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아까처럼 개념 원리를 한 번 본 친구, 그런 친구들은 또 다시 그 과목을 봐야 돼요. 또 다시 개념 원리를 또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확실한 반복은 개념서, 유형서를 같이 가져가면서 내가 정말로 이거를 공부를 해냈어 라고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반복의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문제는 문제대로 다 풀고 시간은 다 썼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좀 조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객관적 수준 평가거든요. 제가 제일 초반에 초등 의대반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저도 따지면 수학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진도를 막 빼고 심화 문제 풀고 이런 걸 되게 즐겨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내가 이걸 그냥 공부로서 마주하고 있으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최소 1년 정도의 커리큘럼을 확실히만,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확실히만 좀 지켜주시면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남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수학이 유기적 흐름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수하 정도를 끝냈으니까 수원 혹은 수하 심화 정도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정도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판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개개인이 하기는 조금 빡세잖아요. 뭐 개념 유형을 내가 학습을 했는데 정말 내가 이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제대로 푼 게 맞을까? 혹은 뭐 객관적 수준 평가도 내가 지금 수학 상 뭐 심화를 하는 게 맞을까?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최종적으로 이야기는 일단 저희 학원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저희 학원에서는 선행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는지 좀 이야기 드릴 건데, 저희는 지금 9시부터 1시까지 해가지고 수학 수업을 준비를 중이거든요. 저희가 계속 방학 때 이야기를 했던 게 2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요. 나머지 2시간 동안은 대학생 조교들을 붙여가지고 친구들 질문 받게 하는 클리닉 시간을 가졌는데, 요게요, 보통 학원 같은 경우는 교실 하나에 조교님 1명 이렇게 들어가실 텐데, 저희는 1대1 혹은 1대2 정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친구들이 질문하면 바로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모듈식 시간표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수준에 맞는 선행 심화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놓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맞는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같은 학년이니까 같은 수업을 들어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모든 수업을 거의 다 열어놓고 이 친구가 이 수업이 필요하구나를 캐치를 해서 그걸 연다는 거죠. 여기 제가 모듈식 시간표를 예시를 좀 들어왔는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학 하를 개념서랑 유형서를 완벽히 뗀 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그 친구는 이제 수학하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적인 유형을 조금 더 넓히고 고난도 문제를 얻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월금에 열리는 수화 심화 클래스를 들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차피 수학까지는 개념이 다 됐으니까 수원은 들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수원은 개념적으로는 이제 들을 수 있는 거니까 화목에 열리는 수원 기본반을 신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한테 맞는 시간표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추가적으로 보면 제가 14시부터 17시에 추가 클리닉을 적어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숙제를 하다가 혹은 요 과목이 좀 어렵다 그러면 1시까지가 기본이지만 그 이후에 남아가지고 조금 더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뭐 혼자 공부를 하고 선생님이 나눠주는 숙제들 조금 더 처리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오늘 선행에 대해서 준비한 이야기는 마무리된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이야기해보면서 여름방학 전까지 좀 작전 잘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